안녕하세요. 명장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경기 흐름과 배당 움직임을 기준으로 핵심 경기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충 보는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경기는 확실하게 보고 위험한 경기는 과감하게 거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가 몰도바의 중앙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몰도바는 3백과 중원 라인 사이가 벌어질 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고 아르메니아는 그 틈을 스페르치안 중심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스페르치안이 전방을 향해 절묘한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세비키안이 안쪽으로 접으며 수비 시선을 끌어준다면 몰도바 수비 라인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샤고야는 페널티 박스 근처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인프런트 킥으로 골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두 갈래 모두에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몰도바는 니콜라이스쿠와 포스톨라키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에 기대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르메니아가 중앙 압박과 수비 라인 간격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공격이다. 특히 몰도바가 측면 윙백을 올린 뒤 볼을 잃는 장면이 나오면 아르메니아는 곧바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루트로 응징할 수 있다. 결국 몰도바의 불안한 수비 간격, 느린 커버 속도, 단조로운 전방 의존도를 감안하면 아르메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스페르치안의 전진 패스와 샤고얀의 인프런트 킥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헝가리가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흔들며 카자흐스탄의 5백 간격을 벌려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카자흐스탄은 수비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방향을 선택하겠지만 윙백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헝가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팀이며 특히 소보슬라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순간 대각선 킬 패스가 곧바로 골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보다 반박자 먼저 움직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크로스와 침투 패스가 반복되면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셰페르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를 높여준다면 헝가리는 상대가 수비 블록을 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할 수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원정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점 이후에는 수비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새가슴 성향의 플레이가 반복되면 단순한 클리어링 실수, 불필요한 파울, 박스 근처 세트피스 허용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헝가리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소보슬라이의 패스 선택과 바르가의 문전 움직임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이 수비 숫자로 버틴다고 해도 측면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흔들리면 결국 한 번은 결정적인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술 구조와 선수 조합, 홈 이점, 원정팀의 심리 부담까지 감안하면 헝가리 승리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경기다. 이번 경기는 산마리노의 수비 간격 불안과 아제르바이잔의 전진 패스 완성도가 정면으로 맞붙는 승부다. 산마리노는 홈에서 수비 숫자를 두껍게 세우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겠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흔들리는 순간 박스 안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마테오니와 파솔리니가 라인 컨트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엠렐리의 침투와 누리에프의 이선 가담을 동시에 제어하기 어렵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마흐무도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패스기를 열고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직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산마리노가 수비 블록을 낮춰도 아제르바이잔은 박스 외곽에서 하프스페이스 전진 패스와 파포스트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파포스트 제공권 경합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산마리노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길게 유지하기 어렵고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복귀 과정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중앙 침투 패스와 측면 크로스를 번갈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산마리노가 얼마나 버티느냐보다 아제르바이잔이 언제 첫 득점 루트를 열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이다. 전술 구조, 세트피스 옵션, 박스 안침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아제르바이잔 승리 방향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중원 장악력에서 세네갈 쪽 기대값이 뚜렷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다. 세네갈은 게예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탈취 이후 첫 패스로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잭슨은 뒷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번갈아 가져가며 상대 센터백의 판단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마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며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직접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사리의 개인 능력과 알브라이칸의 박스 안 움직임이 변수지만 중원 전진 타이밍에 어긋나면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칸노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지 못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전개는 단조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볼 점유율 역시 세네갈이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팀이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세네갈은 하프스페이스 진입, 측면 컷백, 박스 안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다. 전력 차이와 공격 완성도, 중원 압박의 강도까지 감안하면 세네갈 승리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아르헨티나는 전방에서 알바레즈가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알마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짧은 연계와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데폴이 중앙에서 반대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불안정한 풀백 오버래핑 구조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구드욘센의 제공권과 하랄손의 전진 패스, 구드문드손의 측면 크로스를 통해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과 패스 속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선택지 다양성은 아르헨티나 쪽이 훨씬 앞선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고 반대편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한쪽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몰아넣으면 반대편에서는 곧바로 슈팅 기회와 컷백 루트가 열릴 수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수비 전환 과정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경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의 점유율, 슈팅 기회, 박스 진입 횟수, 전환 속도까지 감안하면 아르헨티나가 흐름을 강하게 움켜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래도 아이슬란드가 세트피스와 롱볼 한두 번으로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구도를 뒤집기에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보인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방 공격수의 이름값만 놓고 볼 경기가 아니다. 핵심은 베네수엘라의 낮은 빌드업 구조를 이라크가 얼마나 빠르게 끊어내고 그 다음 공격 전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느냐다. 이라크는 아이맨 후세인을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묵직한 제공권 옵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하나드 알리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면 바예시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이라크는 중앙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 폭까지 활용하면서 공격의 방향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낮게 내려가면 중원과 전방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론도는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텔도 역시 측면에서 공을 받아도 주변 지원 없이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라크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잡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경기 흐름은 충분히 이라크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특히 바예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움직임 하나로 이라크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전방 공격진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박스 안 제공권, 하프 스페이스 활용, 전환 속도까지 묶어서 보면 이라크 승리 방향이 충분히 성립되는 경기다. 더 자세한 분석과 추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공유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스포츠의 모든 것, 명장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